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배경 일러스트 한 장을 그려봤는데요. 이번엔 테이크아웃 카페를 주제로 그려보았습니다. 인공물이 가득한 공간을 그리느라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는데요. 평소 자연물 위주로 그림을 그려왔던지라 제게는 많은 도전 요소가 가득한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을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 과정을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적인 배경 일러스트를 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작은 종이에 그린다는 기분으로 낙서하듯 시안을 잡습니다. 제가 항상 초반엔 쉽고 단순하게 시작하라고 말하는데요. 낙서하듯 시작하더라도 체크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림은 시작부터 끝까지 각 과정에서 꼭 형성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2단계는 첫 단계니만큼 그림에 어떤 요소를 집어넣을지, 또 어떤 눈높이와 방향에서 내가 정한 장소나 소품을 바라볼지 화면을 구성하는 단계예요. 또 장난감처럼 보이지 않도록 물체들의 크기들을 정하는 단계이기도 해요. 그림을 어느 정도 구성하고 나면 조금 더 자세한 러프를 한 번 더 뜬 뒤에 바로 스케치로 넘어갑시다. 인물부터 그려줄 거예요. 인물은 그림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작아도 그림에서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스케치하고요. 그 주변을 배경으로 차차 채웁니다. 저번 실내 인테리어 일러스트와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는 인공물이 엄청 많죠. 카페라는 건축물과 그 안에 수많은 소품들이 가득한데 이것들을 모두 하나의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투시를 정말 정확히 맞춰 그려줘야 돼요. 또 투시뿐 아니라 그림의 물체들의 각 크기도 장난감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면 현실적인 크기 비례를 잘 구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공물이 가득한 배경은 초보자에겐 좀 진입장벽이 높아요.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소품 가득한 배경을 그려보고 싶다면 꼭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투시를 꼼꼼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투시는 설렁설렁 할 만큼 쉬운 분야가 아니거든요. 투시에 대한 지식 없이 막막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조금씩 인공물 그리기 감을 잡고 싶으시다면 이런 크고 복잡한 건물 말고 작은 정물부터 무작정 선으로 드로잉을 시작한 다음 차차 복잡한 배경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물건이 많고 넓은 배경이 멋있으니까 처음부터 도전하고 어려워서 좌절하는 경험을 저도 많이 겪었는데요. 투시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배경을 별로 안 그려보셨다면 정말 작은 물건과 좁은 공간을 그리는 걸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멋져 보이는 건 멋진 만큼 그리기 어려워요. 우리 어려운 것부터 시작했다가 머리 싸매지 말고 쉬운 것부터 천천히 시작합시다. 자, 이제 컬러로 넘어가 볼게요. 수십 개의 카페 사진을 검색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자료들을 옆에 띄워서 참고해가면서 색을 칠해요. 이런 복잡한 그림은 칠해야 할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칠하려고 하면 정말 병나요. 처음에 진짜 마구잡이로 발라서 색의 조화만 체크한 다음에 묘사 작업에서 색 걱정 없이 디테일만 올려줍시다. 그림이 복잡해질수록 그림에서 필요한 여러 단계들을 쪼개줘야 진행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색깔도 디테일 묘사도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전 아직 부족해서 그게 한꺼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작업 과정을 세분화해서 천천히 완성하는 편이에요. 컬러러프로 색의 조화가 만족스럽게 나오면 이제 레이어를 일일이 나눠서 밑색을 꼼꼼하게 깔아줍시다. 이 단계는 노가다 단계라 굉장히 지루하기도 한데 잘 해놓으면 묘사가 참 편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하나 틀어놓고 열심히 채워줍니다. 보통 배경 일러스트 그릴 때는 초반에 이렇게 레이어를 적으면 10개, 많으면 50개까지 늘리는데요. 나눠놓고 점점 합쳐나가면서 그려요. 이 그림은 작은 소품들이 엄청 많아서 꽤 레이어를 많이 썼네요. 이렇게 일일이 소품마다 레이어를 나눠놓고 묘사할 때 레이어를 딱 잠그면요. 제가 붓터치를 아무리 거칠게 해도 밑색 깔아놓은 경계 밖으로 삐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밑색을 깔아줍니다. 나중에 편하려고. 이제 묘사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점점 내용이 많아지는데 나중에 싹 정리해서 요약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야 해요. 묘사도 스케치와 마찬가지로 인물부터 디테일업을 해줍시다. 인물이 가장 잘 눈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 순으로 천천히 묘사합니다. 그림 안의 개체들을 한 번 이상씩 다 묘사하긴 하는데요. 그림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적절히 밀도 조절이 되어야 감상하기 편한 그림이 나와요. 중요한 게 있다면 상대적으로 덜한 게 근처에서 받쳐줘야 주제가 눈에 띄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아까 작업해놓은 컬러 러프를 옆에 띄워두고 보면서 미리 정해놓은 색 조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디테일만 올려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와 이걸 언제 다 그리나 싶었는데 실력이 늘수록 많은 걸 묘사하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인식할 수 있는 디테일의 폭이 넓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성장한 거겠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본인에게 실망하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면서 작품 제작을 반복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다룰 수 있는 디테일의 수준과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전에는 그릴 수 없던 그림도 편하게 그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저처럼요. 묘사를 반복해서 진행하면서 복잡하게 나눠두었던 레이어를 합칩시다. 깔끔하게 묘사를 잘 해뒀다면 다시 수정할 걱정이 없기 때문에 합쳐도 괜찮아요.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레이어는 조금씩 거슬리더라고요. 레이어 자체가 나눠서 묘사하려고 만든 건데 그 묘사가 다 됐다면 레이어를 나눈 의미가 사라지거든요. 레이어는 디지털 페인팅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데 다 수정하기 편하려고 나눠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이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레이어 개수를 줄여서 합쳐나갑니다. 그림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이쯤에서 오늘 영상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그림 초반은 화면에 어떤 요소를 채울지 구성하고 크기 비례를 맞춘다. 두 번째, 배경에 인물이 있다면 인물을 중심으로 스케치하고 묘사해 나간다. 세 번째, 인공물이 가득 있는 직선 가득한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면 투시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한다. 네 번째, 복잡한 그림을 그릴수록 작업 과정을 세분화한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레이어 사용법이나 구체적인 작업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만 골라서 본인 그림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햇살 가득한 테이크아웃 카페를 그려보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잘 전달이 되었나요? 부디 영상도 그림도 여러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영상을 보고 생각나는 깨달음들이 있다면 부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댓글로 대답해드리는 과정도 정말 재밌어요.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배경기초 클래스에도 관심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인물은 그리겠는데 배경은 도저히 혼자 할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새로운 배경 일러스트를 작업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걸 그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지 항상 두근두근해요. 다들 행복한 그림 라이프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안녕!